선생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가도록 합니다. 자, 시행규칙은요,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법에서도 위임된 거, 시행령에서도 위임된 거. 그래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법에서도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도 위임한 것과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요. 자, 다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어떤 거든 어떤 시행규칙이든 선생님 상관없어요. 이거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니까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이라면 당연히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거든 상관없이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될 것과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위임될 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자, 쭉 내려갈게요, 선생님. 쭉 내려가시면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2조의 6을 보셔야 돼요. 제2조의 6, 건강검진. 법 17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건강검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해야 해요? 1년에 한 번씩 누가?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장이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선생님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거 지금 시험 문제 물어보는 조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 안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거예요. 원장은, 유치원의 장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호자가 이미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그 건강검진 표를 가지고 있는 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하거든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그 유치원에 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걸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유치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 이 경우는요, 선생님, 원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한 경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호자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직접 보호자가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은 아무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병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유아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실시해야 돼요. 영유아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은요, 실은 선생님, 건강검진 기본법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방법, 비용은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법에도 건강검진 이게 있지만요, 유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과 연계돼서 우리 유아교육법과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계된 그 법의 그런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인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그 다음에 방법, 비용 등을 고시하는 바에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부가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닙니다. 원장은 건강검진의 결과 치료, 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 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된다.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생활기록부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입니다. 자, 급식시설 설비 기준.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설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되고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하는 경우, 그럼 이하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하는 영양사 안 둬도 돼요.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1명을 둬야 되는데 2개 이상의 유치원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서 영양사가 상주에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져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쭉쭉 내려갈게요, 선생님. 여기까지네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 제가 안 하는 것도 제가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거나 또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도 전체 조항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선생님 별표 볼게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급식시설 설비 기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조리실은 작업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색조실로 구획한다.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등등. 쭉 해당 내용 읽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이고 여기가 생활기록부터 나왔나? 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 선생님 하나 봐야 되는 게 더 있어요. 유아교육법 제14조가 생활기록부였죠. 이 14조에 근거해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있는데 이거 시를 선생님들이 2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 뒤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은 매년 해야 되고 시험 직전에 해야 되고 한 게 그거예요. 시험 직전에까지도 바뀔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보고 다음 교시에서 보고 유아교육법 시리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